자, 오늘 지수함수 개념 정리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 지수함수 하기 전에 좀 몇 가지 알아야 될 것들만 좀 정리 좀 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새로운 용어가 나오거나 그 앞에 나왔던 내용들을 하면 그때 다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오늘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얘는 알아야 되거든. 수상에 나오는 내용이야. 제목은 뭐냐면은 평행이동과 대칭이동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좀 빈 공간에 좀 적을게요. 요거는 첫 번째 평행이동에 대해서 볼 건데, 평행이동은 우리 함수를 하기 전에, 일단 평행이동을 하기 전에 원래 함수를 배우지만 평행이동을 먼저 설명 좀 할게요. 평행이동이라는 것은 우리가 크게 네 가지로 평행이동을 해. x축으로 평행이동, 뭐 y축으로 평행이동, 그 다음에 뭐 점에 대한 이거는 없네요. 평행이동은 두 가지네요. x축에 대하여, y축에 대하여.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쓰냐면은 이렇게 많이 써. fx, y는 0이라고 할 거고, 얘는 함수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이런 것을 보고 함수 방정식이라고 하는데, x, y 이런 게 있어.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 자,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이동할 거야. 그러면 이 두 형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x-a만큼 y-b만큼으로 대입해서 찾으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 줄게요. 이렇게 하니까 뜬구름 되는 얘기 같아서 이런 거야.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이라고 하는 2차 함수가 있어. 근데 내가 얘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고 싶대. 그럼 그 결과를 어떻게 하라는 얘기냐면 x-a라고 했으니까는 x 대신에 x-1을 대입하는 거야. 이렇게. 그 다음 플러스 1이 그대로. 그 다음에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하라는 얘기는 y 플러스 2를 대입하라는 얘기예요.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를 전개는 그냥 할게요. 제만 넘어와서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해서 전개한 게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더라.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는 것은 도형의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점의 평행이동은 여기서 나오지 않으니까 넘어갈게요. 평행이동은 크게 두 가지가 있지만 여기서는 도형에 대한 평행이동. 또 여기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은 이제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배울 거기 때문에 y하고 x에 대해서 어떻게 바뀌는지, 즉 이게 중요한 거지. 얘는 x 대신에 x-a를 대입해라, y 대신에 y-b를 대입해라. 이게 결론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평행이동이라고 얘기를 하고, 두 번째는 대칭이동. 대칭이동은 두 가지예요. 네 가지예요. 얘가 대칭이동은 x축에 대해 대칭이동, y축에 대해 대칭이동, 그 다음에 교과서에 있는 것은 y는 x 대칭이동, 또 하나는 0,0 대칭이동. 이렇게 총 4가지를 배워요. 그게 수상에 있던 내용이에요. 마지막 단원. 그래서 대칭이동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 자, f, x, y라고 하는 도형을 먼저 이동시킬 거야. 그럼 첫 번째, x축 대칭이동하면, 자, x축에 대칭이동하면은 봐. 여기 위에 도형이 있다? 그럼 여기 도형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x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y의 부호가 바뀌어서 얘는 x축 대칭이동하면 y의 부호를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이 뜻이에요. 됐어요? 두 번째는 y축 대칭이동이야. 그럼 이번에는 y축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뭐의 부호가 바뀌어? x의 부호가 바뀌어서 이렇게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원점 대칭이동이에요. 그러면 원점은 x하고 y의 둘 다 부호가 이렇게 바뀌기도 하고, 네 번째는 뭐냐면 y는 x 대칭이에요. 그럼 얘는 x하고 y의 좌표가 바뀐다라고 생각해서 원래는 x, y가 y, x에 바꿔주면 되더라. 이게 대칭이동 4가지예요. 근데 선생님 나중에 다시 이제 수상을 가르치게 된다면 이 부분을 뭐라고 할 거냐면 정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거고, 이걸 좀 깊이 있게 얘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얘를 보고 우리
선대칭이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사실 선대칭은 얘네들도 선대칭이지만 얘는 직선에 대한 대칭, 얘는 특정한 점에 대한 대칭 이동이라고 해서 이 두 가지 내용은 좀 잘 기억을 하고 있어야지 여기 문제 푸는데 수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한번 정리 좀 해놓을게요. 책에다 좀 적으세요. 자, 그 다음에 지수 함수, 이제 수성에 있었던 내용들 이렇게 정리를 하고 난 다음에 지수 함수를 배우려고 하는데 우리 함수의 정의 배울까? 함수는 이것도 마찬가지 고1 때 과정이죠. 함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x의 값에 따라 x의 값이 변함에 따라 다시 x의 값 하나에 y의 값 x의 값이겠죠. y의 값 하나 대응하는 관계죠. 그래서 얘를 f를 많이 쓴다. 관계라고 해서 f를 쓰는 거. 그래서 얘를 y는 fx라고 얘기를 부르는 게 x에 따라서 f가 함수죠. 결정해주는 y 값이 정해지는 거고 또 다른 식으로는 이렇게 써지죠. 이거 f는 x에서 y로 가는 함수다 이렇게도 써줘요. 그래서 이게 함수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들 쓰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지수함수, 우리가 크게 함수를 여기 단어에서 뭐 배우냐면은 지수함수부터 해가지고 그 다음에 로그함수 그 다음에 아직 시작 안 한 삼각함수 이렇게 해서 크게 함수를 세 가지를 배워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함수를 배우면 여기에 나오는 용어들이 있거든. 어디 보니? 집중해야지. 그래서 얘네들이 나오는 것들은 항상 뭐가 있냐면 꼭 찾아야 될 게 있어. 첫 번째가 정의역을 찾는 거야. 정의역이 뭐야? x값을 정의역이라고 얘기를 하죠. 보통 x, 라지 x라고 많이 써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뭘 찾는 거냐면 치역을 찾는 거야. 치역은 x의 값에 대응되는 값. 대응되는 값. 그리고 세 번째는 뭘 찾냐면은 특징을 찾는 거야. 특징. 여기 그래프들마다 다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거든. 특징을 찾고 그 네 번째가 뭐냐면은 그래프 개형이에요. 개형.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는 거야. 근데 처음 배울 때는 자, 이 순서대로 하는 게 아니라 배우기 쉽게 선생님이 접근하는 걸 알려줄 거고 그리고 이제 지수함수나 로그함수나 설명함수 하면 항상 이 네 개가 머릿속에 떠올라야 돼. 특히나 이제 특징을 가지고 많이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기 때문에 특징에 여러분 좀 집중해야 될 거고 찾는 방법도 저기 있는 특징을 가지고 찾는 거 정의역도 다 특징에서도 찾아낼 수도 있어서 저걸 활용할 거야. 자, 그럼 이제 지수함수를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지수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은 이렇게 생겼어. y는 a의 x제곱. x가 뭐냐면 우리가 이제 이게 지수함수라고 하는데 x의 값 하나에 y의 값 하나가 대응되는 관계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밑이 a인 함수예요. 그래서 지수에 있는 x값이 정의역에 해당하고 그 결과가 치역이 되는 거다. 그래서 얘를 한 번에 하진 않고 내가 예를 들어서 그림으로 그려갖고 찾아볼게요. 자, 우리 그래프 그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숫자를 대입하는 방법이에요. 그럼 여기 숫자를 내가 한번 대입해 볼게. x에다가 쉬운 거 뭐부터 대입해 볼까? 1 좋아. 1 대입하면 얼마예요? 2. 그 다음에 또 쉬운 거 있잖아. 제일 쉬운 거. 0. 그렇지, 0이지. 자, 2의 0제곱 얼마? 1. 여기를 지나는 거야. 그래서 2 대입하면 4.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대입하면 2분의 1. 2분의 1은 여기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만큼. 그리고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분의 1, 마이너스 3 대입하면 8분의 1 계속 작아지긴 하지만 x축이랑 맞나 안 맞나? 안 만나지. 이렇게 가까워지는 선을 보고 점근선이라고 얘기해. 이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그려져. 이 점을 따라서 쭉 연결할 거야. 이게 y는 2의 x제곱의 그래프가 된다. 그렇죠?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정의역 찾고 치역 찾고 특징 찾고 개형 찾는 거라고요. 개형은 뭐 이미 그렸으니까 정의역부터 볼까요? 정의역. 정의역은 x의 값은 여기다가 뭘 대입하든 간에 상관없이 다 값을 가지지. 그래서 얘는 모든 실수라고 해요. 쓰는 방법은 처음만 이렇게 쓸게요. x가 x는
모든 실수다. 그 다음 두 번째 치역이에요. 치역은 y로 쓰고 이렇게 써요. y파라고 쓸 건데 치역은 y 값인데 항상 뭐보다 다 커? 0보다 다 크구나. 그래서 y는 0보다 큰 모든 실수다. 또는 모든 실수는 안 써도 괜찮아요. 그 다음 세 번째는 특징을 내가 이미 한 가지는 얘기했죠. 어떤 특징이야? 정근선이라고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요? 정근선. 정근선은 지금 뭐였어? x축이었거든. 다르게 쓰면 얘는 방정식으로 쓰면은 y는 0이 정근선이에요. 그렇죠? 뭐 이런 거. 근데 내가 하나의 특징을 더 잡아줄 거야. 어떤 특징이냐면 우리가 이제 이 지수함수를 그리려면은 이 정근선은 보통 이렇게 표현해. 점점점점. 정근선이야. 그리고 한 가지 더는 내가 항상 지나는 점을 찾으라고 할 거야. 그게 어디냐면 여기야. 0,1. 근데 이 0,1을 찾는 방법은 어떻게 찾냐면 얘는 지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한 거예요. 우리 지금 지수에 0 되려면 x에다 그냥 0 집어넣어서 0,1은 항상 지난다. 그쵸? 요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얘는 그래프마다 조금 다르지만 얘는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증가함수예요. 증가함수가 뭘까? 이 증가함수인데 그냥 무슨 증가하니까요. 이렇게 하면 그냥 보는 거고 수학적으로는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쓴다. 원래 밑에다 쓴데 여기다 쓸게요. x1하고 x2라고 하는 값이 있는데 x2가 더 커. 그래서 그거에 함수값을 비교해 본 거야. fx1하고 fx2하고 비교하니까 이 결과도 더 크대. 그러면 이걸 보고 우리가 증가함수라고 얘기하더라. 자, x1을 내가 여기 잡을 거야. x2를 여기 잡을 거야. 그러면 x1의 함수값은 요만큼이에요. 여기. x2의 함수값은 여기 있지. 둘 중에 누가 더 커? x2의 함수값이 더 크더라. 이런 함수를 증가함수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특징 세 번째는 증가함수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형은 지금같이 그렸으니까 그려주는데 자, 얘네들은 꼭 표현해야 될 게 뭐가 있냐면은 정근선과 항상 지나는 점. 그 다음에 절편 찾아주기. 이렇게 해서 우리가 네 가지를 항상 쓸 거다. 그래서 책은 이렇게 정리를 안 해주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항상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줄 건데 요거를 또 48페이지에 좀 빈 공간이 있을 때 거기다가 좀 작성을 좀 요거 해볼게요. 1번부터 4번까지 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항상 우리가 지수함수 모든 함수들을 정리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정리한 거는 네 가지가 항상 존재한다라는 건데 어디서 시작을 했냐면은 y는 ax 제곱이었는데 a 대신에 2를 대입한 거였거든.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서 특징들 그 다음에 1번부터 4번까지 다 찾아낸 거고 이번에는 저기 a에다가 내가 2분의 1을 집어넣을게요. 이렇게. 그래서 이거의 그래프를 그리면서 특징 1번부터 4번까지 찾을 거야. 자, 이제 이거는 찾을 수 있겠다. 항상 지나는 점 찾는 방법. 지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하는 거야. 그럼 0 대입하면 얘도 얼마야? 1 될 거야.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1 대입하면 얼마 나와? 2분의 1. 여기. 2 대입하면 4분의 1, 3 대입하면 8분의 1, 4 대입하면 16분의 1. 이번에는 이쪽으로 가까워질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얼마야, 이제? 2 괜찮아요? 마이너스 2 대입하면 4. 그래서 얘를 쭉 연결해서 이렇게 수식에 가까워진다. 이렇게 쓸 거예요. 얘를 우리가 지수함수에서 a 값이 2분의 1일 때 그래프 개형이 될 거고. 그러면 자, 정역! x 값은 뭘 대입하든 다 값을 가지니까 모든 실수야. 좀 줄여서 쓸게요. x는 모든 실수 정역. 2번은 치역인데 치역도 얘는 항상 0보다 어때? 크지?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 첫 번째가 정근선이었어. 이거 정근선 어디야? 이것도 마찬가지.
또는 y는 0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냐면, 아니 다음 특징은 뭐냐면은 항상 지나는 점 안 쓸게요. 0,1만 쓸게요. 그 다음 세 번째는, 자, 얘는 무슨 함수야 이제? 아까 얘는 그래프가, 아이고 지웠네, 반대 모양이지? 얘는 감소함수라고 해요. 감소함수는 이렇게 써. x1하고 x2의 대소관계가 이렇게 되어 있어. 그래서 함수값을 비교해보면 이번에는 앞에 있는 게 더 큰 게 감소함수다라고 하는 거예요. 됐죠? 이런 거. 그 다음 네 번째는 대응은 여기 있더라. 그래서 항상 우리가 네 가지를 찾아서 쓰는 게 여기에 우리가 이제 물어보는 것들 다 여기 있는 건데, 제일 중요한 건 사실은 3번이에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많이 내요. 그리고 그래프 개형 갖고 내는데, 자,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얘기를 했고, 결론을 하나 이제 낼게요. 결론. 우리가 지금 뭐냐면, y는 a의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리는데, 지금 뭐에 따라 바꾼 거냐면, a에 따라서 그래프 개형이 증가함수가 되기도 하고, 감소함수도 되기도 해. 그래서 정리는 이렇게 하는 거야. 얘가 a가 0하고 1 사이야. 지금 첫 번째 거 한 거지. 아니, 두 번째 거. 그때는 무슨 그래프냐면 이런 그래프, 감소함수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1보다 크면은 아까 이 x제곱의 그래프를 그린 것처럼 증가함수의 그래프가 되더라. 증가함수. 그렇죠? 그래서 얘 가장 중요한 건 뭐다? a에 따라서 그래프의 모양이 바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그래프를 그려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값을 구하기도 하고 할 거예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평행이동, 대칭이동에 대한 얘기는 안 할 거고, 개념 체크에 있는 문제 좀 한번 볼게요. 지수함수의 평행이동으로 넘어가서 이제 그 그래프를 가지고 이동시키는 거야. 근데 그냥 바로 알려주기 선생님도 그러니까 아까 전에 했던 거 있지. 2의 x제곱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평행이동 시키는 거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은 x축으로 1만큼 또 y축으로는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시켜볼게. 평행이동을 시키면 그럼 식은 어떻게 되냐면 y 플러스 2는 2의 x 마이너스 1 되는 거예요. 아까 했죠? 그래서 y는 2의 x 플러스 1 마이너스 2가 평행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거고, 그럼 이걸 보고 우리가 찾아야 될 네 가지, 정의역, 지역, 특징, 그래프 개형, 이 네 가지를 우리가 또 하는 거야. 자, 근데 처음이니까 좀 힘들어서 내가 뭘 설명할 거냐면 평행이동으로도 설명하고, 모르면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숫자로 대입해보라고. 대입해보면 어느 값을 구할 수 있다고. 근데 대입하는 것은 이제 잊어도 돼. 얘를 가지고 문제를 자꾸 적용시켜가지고 고1 과정으로 가야 되지, 아니 고2 과정으로 가야 되는 거지. 대입하는 방법은 선생님이 앞에 배운 내용을 함수를 설명하면서 이제 고2 과정에서는 그래프의 특징을 가지고 설명을 할 거거든. 그래서 얘는 내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평행이동을 할게. 아까 그래프 얘 그렸었지. 어떻게 그렸었냐면 0일 때 1, 1일 때 2, 2일 때 4 이런 식으로 그려서 요렇게 그려줬었어. y는 2의 x제곱이. 근데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이동을 해. 그러면 요런 점들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움직이고, 아까 요 점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2만큼,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 이렇게. 그리고 중요한 건 이제 이거야. 아까 이게 뭐였어? 점근선. 아까 점근선의 방정식은 y는 0으로 쓰라고 했거든. 그럼 얘도 평행이동해. x축으로 1로 바꿔도 얘는 안 바뀌어. 근데 y축으로 마이너스 2만큼은 얘를 마이너스 2만큼으로 내려라. 이게 점근선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얘가 점근선이고, 그래프는 그러면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 그래프? 점근선이 요거라는 말 알았지. 점근선은 y는 마이너스 2구나. 자, 그래서 또 1번부터 4번까지. 1번 정의역은 x값 다 가질 수 있어. 내가 짧게 그랬지만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실수. 2번은 자, 치역은 뭐보다 커 이제? 마이너스 2. 그치. 그래프 보면 다 눈에 들어오지. 마이너스 2도 다 큰 값만 가죠. y는 마이너스 2보다 크다.
3번의 특징 중에 1번은 뭐였냐면 점근선은 지금 y는 마이너스 2고 두 번째 항상 지나는 점이 바뀌었지. 아까 항상 지나는 점이 여기였는데 찾는 방법은 알려줬지? 지수가 뭐가 되는 값 대입해? 여기 되는 거. 그럼 x에다 얼마 대입하라는 얘기야?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대입하면 얘가 0제곱이니까 1이잖아. 그래서 1 빼기 2니까 이렇게 찾는다. 그 다음 세 번째는 얘는 그대로 증가함수구나. 그래서 그래프 대형이 이렇게 되더라 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아까 뭘 안 했냐면은 점근선의 방향 찾는 거 안 적었거든요. 평행이동 하면은 이제 얘가 바뀌기 때문에 가르쳐 줄게요. 얘는 뭐냐면은 찾는 방법 x를 포함한 지수식 제외. 자, 여기에서 x를 포함한 지수는 얘지. 얘를 가리는 거야. 얘를 제외. 그럼 뭐 남아? y는 마이너스 2. 그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대체 찾는 방법. 그럼 이제 우리가 편하게 한번 찾아보자고. 내가 평행이동한 식을 그냥 이렇게 쓸 거야. 2분의 1에서 2분의 1 할까? 자, 이거 보고 특징 먼저 찾을게. 특징. 자, 특징은 3번이었어. 자, 점근선의 방정식 얼마야? y는 마이너스. 이렇게 찾으라는 얘기야. y는 마이너스 4. 두 번째, 항상 지나는 점은 얼마야? x에다 뭐 집어넣어? 마이너스 2. 그러면 얘가 0 될 거니까 마이너스 3. 0제곱이니까 1이라서 1 빼기 4라서 마이너스 3. 요렇게. 그럼 이 두 개만 가지고 일단 뭘 할 수 있냐면 그래프의 일부를 찾을 수 있다고 해요. 마이너스 4를 여기 넣을게요. 점근선.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마이너스 2,3 마이너스 3 여기네. 여기. 그 다음에 뭐라냐면 하나만 더 대입해봐. 저 하나만 더 대입해봐. 쉬운 거 대입하면 돼요. 나 x에다 뭐 대입할 거냐면은 뭐 대입할 거야? 아무거나 대입해도 돼. 0 대입할 거야. 0. 0 대입하면은 마이너스 4에서 4분의 1을 뺄 거야. 그러면은 얼마야? 약 대략 마이너스 3보다 조금 어때? 작으면은 이 아래쪽에 찍어야 돼. 0일 때 이 아래 찍어야 되고 더 크면은 위쪽에 찍어야 돼. 자, x에다가 내가 0 집어넣었어. 그러면 4분의 1 마이너스 4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4분의 얼마야? 15 괜찮아? 15? 그럼 얘는 마이너스 3. 얼마 더 있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3보다 더 작은 쪽에 있는 거라고. 그래서 또 그래프 그릴 때는 0점. 이렇게 해서 점근선. 됐어요? 그래프 개요. 그럼 이거 보고 정의역도 뭐 쉽게 찾죠. 1번 정의역은 모든 실수. 이거는 이제 항상 알 거야. 모든 실수가 되는 거. 2번 치역은 점근선만 찾으면 이제 그 점근선보다 어떻다? 크구나 이거는. 그래서 점근선이 마이너스 4니까 이렇게 된다. 이렇게. 여기까지가 지금 뭐 한 거야? 평행이동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본 거다. 그래서 그래프 찾는 방법 중요한 거. 점근선의 방정식 찾을 때는 지수, x를 포함한 지수, 식을 제외한 방정식, 제외한 나머지가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x를 포함한 지수식을 제외한 게 점근선의 방정식이다.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아까 그냥 찾았듯이 지수가 0이 되는 x값을 대입해서 찾아라 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 지수가 0이 되는 x값 마이너스 2를 대입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해서 그래프에 대한 대응과 정보를 찾아낸다라는 게 여기의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 남은 것은 대칭이동이 남았어요. 대칭이동까지 하면 이제 조금 더 어려울 텐데 바로 이어서 해볼게요. 평행이동 다음에 대칭이동 할 거야. 근데 이것도 예를 들어서 할 거야. 근데 단계는 4단계. x축에 대해 대칭이동, y축에 대해 대칭이동, 원점, 그 다음에 y는 x 이렇게 4가지 대해서 할 건데
y는 x는 로그 함수를 배우고 할 거예요. 그건 그때 할 거고. 자, 또 예를 든 시에 갔다 y는 이 x제곱 계속 만만하니까 얘를 계속 하는 거예요. 자, 얘를 1번 뭐 할 거냐면은 x축에 대해 대칭을 할 거야. 그러면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은 뭐에 부호가 바뀌었어? y. 그럼 마이너스 y를 대입해라. 그래서 얘는 식은 이렇게 생겼어. 오, 이 앞에 마이너스 품은 처음이네. 그러면 처음인 거니까 x 값을 또 넣어보자.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이제 얼마야? x에다가 0 집어넣으면 얼마야 이제? 다시 x에다 0 집어넣으면 얼마야? 1.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까 뭐야? 마이너스 1이에요. 괜찮아요? 이거랑 헷갈리면 안 돼. 마이너스 2의 x제곱은 1이지만 여기 앞에 마이너스 있으니 얘만 1이거든. 그렇죠? 그래서 마이너스 1. 또 1 집어넣으면 얼마야 그러면? 마이너스 1. 이렇게.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네. 여기. 그래서 아무리 작아진다 하더라도 x축 넘지 않아. 또 이렇게 그려지는 거야. 괜찮아요? 이렇게 했구나. 근데 원래 걸 노란색 걸 내가 그려볼까? 원래 거 이렇게 생겼었거든. 화났다. 깜짝이야.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거. 그래서 원래 그래프가 x축에 대해 대칭 이동이라는 게 이 그림이 되는 거야. 이게 첫 번째. 그럼 우리 1번부터 4번까지 찾아야 돼요. 정의역은 안 바뀌었지. 모든 실수가. 자, 2번 바뀌었다. 바뀐 거 파란색 쓸게요. 치역은 뭐보다 작아 이제? 노란색, 흰색. 0보다 작은 값만 갖는다고. 3번. 특징 중에서 첫 번째는 안 바뀌었어. 점근선은 똑같이 y는 0이야. 괜찮아요? 근데 두 번째 항상 지나는 점이 바뀌었다. 0, 마이너스 1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증감수였는데 이게 뭐예요 이제? 감소함수가 바뀐 거예요. 감소함수. 그렇죠.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그래프 개형은 흰색이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원래 그래프를 가지고 대칭 이동 시켜가지고 찾아도 괜찮고 그래프를 직접 그려가지고 요거 정보를 찾아도 되고 또는 이제 우리가 이것만 보고도 찾아낼 수 있단 말이야. 얘가 뭐더라? 항상 지나는 데 찾을 때 0, 마이너스 1, 요 마이너스 1. 그 다음 우리 점근선 찾는 것은 x를 포함하시고 가리면 y는 0 남아서 점근선 이렇게 찾아서 그래프 그려주면 돼. 그 두 번째는 뭐 할 거냐면은 y축 대칭 이동 해볼까요? 그러면 뭐 대신에 뭐 대입하라고 했어? y축에 대해 바뀌는 부호가 누구야? x. 그래서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대입해. 근데 이거 어디서 본 거 같지 않아? 이거 뭐랑 같은 거야? 아까 했잖아. 2분의 1의 x제곱 그래프랑 똑같죠? 그래서 y축 대칭 이동한 거야. 쟤를 y축 대칭 이동하게 되면은 똑같이 이제 뭐래? 그래프를 그리는데 이제 노란 색깔 여기는 거 옆에다가 빨간 색깔로 그릴게. 얘 그래프는 y축이 이 하얀 거잖아 지금. 요거 직선 대칭 이동하면 이렇게 된다. 이 그래프가 y는 2분의 1 이렇게 쓰지 말고 이렇게 쓰자. y축에 대해 대칭 이동한 그래프다. 얘는 그렇죠. 빨간 색깔 그래프. 그러면 빨간 색깔 그래프는 뭐 정리하기 쉽네요. 모든 실수. 왜 이래? 앞으로 좀. 치역 0보다 크다. 빨간 색깔 그래프 보는 거야. 특징. 점근선은 똑같이 y는 0. 그 다음에 항상 지나는 점은 0,1. 이번엔 얘가 바뀌었네. 원래는 증가함수에서 무슨 함수로? 감소함수. 개형은 요 빨간색. 됐나요?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래프 y축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그래프가 빨간 색깔. 세 번째는 자, 뭐 해야 돼? 원점 대칭.
얘는 차근차근 하면 돼. 어떻게 하면 되냐면 x축 대칭 이동을 하고 y축 대칭 이동 해도 돼. 또는 반대로 y축 대칭 이동을 먼저 하고 x축 대칭 이동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얘기냐면 자 빨간 색깔에서 빨간 색깔 지금 무슨 축 대칭한 거예요? 노란 색깔을 y축 대칭 이동한 다음에 무슨 축 대칭 이동해라? x축 대칭 이동하면 원점 대칭 이동. 파란 색깔로. 그럼 얘를 이렇게 내리면 괜찮아요? 빨간 색깔을 x축에 대해 대칭 이동. 사실 이 파란 색깔은 누가 기준이었어? 노란 색깔을 원점에 대하여 대칭 이동한 거예요. 그럼 이거 보고 이제 정보를 찾는 거야 또. 자, 식은 어떻게 돼? 식부터 세워보자. 식은 원점 대칭 이동은 x하고 y의 부호를 둘 다 바꿨었죠 이렇게. 그래서 정리하면 y는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x제곱이 되는 거고 정보 1번 모든 실수 정의가 안 바뀌어. 이제 앞으로 모든 실수 안 쓸래. 2번부터 쓸 거야. 자, 파란 색깔의 치역은 0보다 어때? 작은 거. 3번의 점근선은 또 누구야? y축. 아니 x축. y는 0. 항상 지나는 점은 0, 마이너스 1. 얘는 파란 색깔을 그대로 증가함수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대칭 이동까지 한 번에 다 살펴본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뭘 하면 되냐면은 우리가 찾아야 될 것을 어느 정도 그래프를 그릴 줄 알면 다 찾아내는 거고 이거를 바로 응용 문제를 하는 게 아니라 기본 문제를 좀 풀 거예요. 프린트 준 거 보면은 기본 문제가 쭉 있을 거예요. 그걸 좀 어느 정도 숙달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서 교재에 있는 문제를 좀 풀어볼 건데 자 지금 교재 말고 프린트 좀 꺼내 볼게요. 자 오늘은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 값을 구하는 방법을 좀 배울 텐데요. 지난 시간에 지수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잠깐만 정리하자면은 지수함수 하면 우리 네 가지가 생각나야 된다고 그랬었고 뭐 함수 모든 함수에서는 첫 번째가 정의역, 두 번째 치역, 세 번째가 특징. 여기에 특징은 뭐가 있었냐면은 점근선, 그리고 항상 지나는 점, 그리고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 그래프의 모양을 알려주고 마지막에 네 번째가 그래프 개형을 그릴 수 있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제 이 그래프를 활용하는 것까지는 아직 안 했고 그거에 대해서 뭘 했냐면 평행이동, 대칭이동하는 것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내용인 거고 자 이제 선생님도 이제 큰 틀 하나 더 얘기하자면 뭐냐면 우리가 지수함수에 대해서 배워 그 다음에 평행이동을 배워 그럼 평행이동에 대해서 뭘 하냐면 그 다음에는 최대최소를 배워 최대최소를 배운 다음에 뭘 배우냐면 방정식을 배워 방정식을 배우면 그 다음은 부등식을 배워 단원표는 그래서 뭐냐면은 지수함수의 최대최소, 지수 방정식, 지수 부등식 보통은 이런 제목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어. 그래서 나중에 다음 배울 로그함수도 로그함수를 배우고 평행이동 배우고 최대최소 배우고 방정식 배우고 부등식 배우고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게 모든 삼각함수, 지수함수, 로그함수를 이런 식으로 배울 거야. 그럼 오늘은 그거에 대한 최대최소를 구할 건데 자 우리 이런 거 했었다. 고1 때도 이미 고1에 나오는 내용 중에서 이런 게 있었다고. 우리 쉬운 걸로 2차 함수의 최대최소를 구하는 거야. 그래서 fx가 이렇게 있어. 이런 2차 함수가 있는데 이거 보고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최대값을 구하려면 자 지금부터는 그래프를 그려볼 거야. 2차 함수 그리려면 얘를 완전제곱 축으로 바꾸지. 이렇게 해서 플러스 4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서 선생님은 요거 1일 때 여기가 4다. 이 정도만 있으면 돼. 왜? 이것만 있으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최대값은 나 대문자 M으로 쓰고 소문자는 소문자 M으로 쓸게. 그럼 최대값은 있어 없어? 최대값은 계속 커지니까 얘는 존재하지 않는 거고 최소값은 이 그래프의 가장 작은 4가 최소값이구나. 이런 것들은 중학교 때 했다면 여기에 이제 뭐가 추가되냐면 범위가 추가돼. 이런 거 x가 마이너스 2부터 하자. 그 다음에 3 사이 여기에서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래. 그럼 이제는 얘네가 바뀔 거라고. 이거 이렇게 가르친 적 없어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하고 3을 대입하면 최대 최소다 이런 적 없죠?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그래프를 원래 그래프를 그리고 마이너스 2는 이쯤 있을 거야. 이 간격이 3이다. 얘는 간격이 2야. 좀 짧아. 그리고 여기쯤 있을 거야. 여기가 3이야. 그러면 얘는 뭐니까 최대값은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게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일 때 1일 때 그대로 4가 최소값이겠네. 괜찮아?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뭐 했냐면은 그래프를 그렸단 말이야. 그래서 최대값 구하라고 하면 이제 마이너스 2만 여기다가 대입해가지고 찾아주면은 13 뭐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선생님 눈에 한눈에 들어오게 그래프를 그렸잖아. 지수함수의 최대 최소도 그래프를 그리는 거야. 그래프 그리는 건 지난 시간에 계속 연습해왔던 거니까 충분히 할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여기에서는 결론이야. 내가 그래프를 그리자. 근데 그래프를 못 그리는 게 나올 수도 있어. 이제 그 다음에 그래프가 그려지면 그래프를 그려서 범위에 맞는 부분만 찾아서 최대값, 최소값 찾아주면 되는 거고, 그래프가 그려지지 않아. 얘가 그려지지 않으면 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은 뭐 치환을 한다든지, 치환을 하고 나면 얘는 이제 2차 방정식 문제가 돼. 2차 함수 문제가 돼. 있어 보이네. 2차 함수 이렇게 쓸게. 그래서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바뀔 거기 때문에, 그리고 여기서 더 조심해야 될 건 치환할 때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얘 치환하게 될 때 범위를 신경 써줘야 돼요. 이렇게 이것만 해도 충분히 최대 최소는 우리가 다 배운 거야. 예를 들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필수예제 5번이에요. 그냥 바로 볼게요. 자, 예를 들은 문제가 이거야. 2의 x-1 플러스 1이고 그 다음 x가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최대값, 최소값 찾기 위해서 뭐 하라고 했냐면 그래프 그린다 그랬어. 자, 그래프 그릴 때 쉬운 것은 선생님은 정문선을 먼저 찾을 거다. 자, 정문선 찾는 거 배웠으니까 정문선은 뭐야? y는 1. 그래서 여기 이게 정문선. 그 다음 항상 지나는 점은 1,2. 좋아. 그 다음에 증가함수 우리 찾아낼 수 있지. 그냥 얘가 2니까 이렇게 증가함수라는 걸 알아낼 수가 있어. 근데 다 그리지 않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만 찾자. 1 여기 있네. 여기까지. 그럼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우리 여기가 얼마라는 걸 아냐면은 마이너스 2 대입하면 8분의 1이다가 1 더해서 8분의 9거든. 그래서 그래프는 이만큼이야. 그래서 최대값은 2고 최소값은 8분의 9다. 이렇게 해서 얘가 증가함수인지 감소함수인지만 알면 대입해서 바로 찾아낼 수 있네. 그치? 이런 것도 팁으로 나중에 쓰면 되고, 지금은 대입하는 게 아니라 그림을 그려서 찾아봐라. 이게 우리가 원하는 목적인 거고, 필수예제 5번에서 2번으로 볼게요. 문제 좀 이상해 보여. 그래프를 그리려고 했는데 못 그릴 것 같아 보이지만 얘네를 잘 보면은 얘를 지수함수를 바꿀 수 있거든. 자, 이거는 내가 이렇게 바꿔볼게. 이거는 4x제곱분의 3x제곱 괜찮아? 그럼 우리 성질에 의해서 4분의 3의 전체 x제곱으로 쓸 수 있어. 그래프 그릴 거야. 자, 이거 정근선 쉽네. 정근선 어디야? x축. 그 다음 항상 지나는 점은 얼마야? 크게 그리자. 0,1. 그리고 얘는 감소함수라는 것도 알아. 그 다음 범위가 있으니까 범위를 보자. 마이너스 1부터 마이너스 1 대입해보면 되고, 그 다음 1까지 1 대입해보면 돼. 그래서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은 3분의 4 괜찮아? 역수될 거니까 1 대입하면 얼마? 4분의 3이다. 그래서 최대값, 최소값은 요걸 보고 찾아주면 된다. 3분의 4랑 4분의 3이다. 자, 어렵지 않죠? 근데 이제 다음 문제. 필수예제 6번으로 갈게요.
같지만은 어렵지 않아서 얘기하진 않았을 거예요. 자, 밑엔 지수함수라는 건 알아. 근데 우리 여기 3분의 1이니까 얘는 감소함수라는 걸 알고 그래프 개형은 이런 식으로 생길 건데 얘네들의 값을 보면은 얘는 자, 최대치수를 구해야 돼. 근데 얘는 2차 함수는 아까 봤듯이 범위가 없으면 최대값, 최소값 중에 둘 중에 하나만 나왔다. 얘는 아래로 블록이라서 최소값만 나올 거야. 그러면 3분의 1 x 그래프는 이렇게 나와. 뭐 대충 배워볼까요? 그냥 그릴게요. 그냥 이렇게. 뭐 0일 때 1. 근데 얘는 범위가 없어서 이거에 따라 바뀔 건데 얘를 잘 보면은 이렇게 돼요. x-3의 제곱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러면 얘는 x가 3일 때 무슨 값을 갖냐면 최소값을 마이너스 3으로 갖는 거다. 그러면 얘는 가질 수 있는 가장 작은 값을 찾으려면은 이 지수가 어때야 되냐면 큰 수가 작은 거고 작은 수가 큰 수지. 감소함수니까. 이해돼? 그래서 얘는 제일 작은 값만 있으니까 결국에는 뭐만 있는 거냐면 최대값만 존재하는 거야. 뭐로? 3분의 1에 마이너스 세제곱으로. 그럼 최소값은 여기서는 없다라고 해주면 돼요. 범위가 있으면은 둘 다 생긴다. 범위를 잡아서 해볼까? 그러면 이번에는 증가함수라는 걸 알았어. 2x제곱이니까 이런 그래프야. 그러면 작은 범위부터 큰 범위까지 해당하는 요 범위를 찾으면 최대치수를 찾을 수 있는 거네. 그래서 지수를 보는 거야. 지수는 완전 제곱식걸 이렇게 생겼네. 그럼 2일 때 1인데 요 안에 포함되네. 그러면 자 지수의 범위를 볼게. 내가 지수를 잠깐 t라고 해볼게. 그럼 이 값이 t가 되는 거고 t의 범위를 구해보면 t는 제일 작으면 얼마라고? t가 제일 작으면 이 범위 내에서 t가 제일 작은 값은 1 괜찮아? 이 범위 안에 제일 작은 거 이거 위로 블록이고 이렇게 미안 제일 큰 거네요. 미안 위로 블록이니까 제일 큰 게 1. 그 다음 그럼 제일 작은 거는 1 또는 4 중에서 둘 중에 뭔가 하나가 제일 작긴 하네. 2에서부터 멀어진 애들 얘가 최소값으로 나오게 할 거야. 대입하면은 여기에 마이너스 3이면 이렇게 돼. 그럼 t의 범위가 누구냐면 이제 아까 내가 이렇게 썼거든. y는 2에 t제곱을 썼거든. 치워놓은 거랑 사실 비슷해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라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3을 대입한 8분의 1이 되는 거고 최대값은 1을 대입한 2가 되더라. 이게 여기에 최대 최소다. 됐죠? 뭐 어렵지는 않을 것 같아요. 자, 근데 여기 한 가지 중요한 거 좀 얘기할게. 그러면 그때 최소값이 8분의 1이야. 그럼 그때 x값은 얼마니? 라고 물어볼 거야. 그럼 최소값을 8분의 1을 나오게 하려면은 t가 마이너스 3이었고 t가 마이너스 3이 되려면은 x에다 얼마 집어넣는 거냐면 4를 집어넣는 거야. 그래서 x가 4일 때가 최소값이 나오는 거고 최대값 2가 나왔다는 얘기는 1일 때가 최대값인데 1 나오게 하는 것은 x가 얼마일 때? 2일 때 최대값 2가 나온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최대치수를 구할 수 있더라라는 거예요. 이게 필수예제 6번 내용이고요. 7번은 좀 별표 좀 칠게요. 7번 바로 볼게요. 7번 별표. 문제 적는 거 한번 읽어보세요. 칠자 1번 문제를 보면은 이제 범위는 0부터 2까지 x값인데 이런 게 뭔가 생겼네. 그래서 보니까 반복되는 식을 찾을 수 있다. 뭐 3의 x제곱이 여러 개 나와. 근데 조심해야 될 것은 치환할 때는 범위도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t의 범위는 x가 0부터 2까지야. 그럼 t는 제일 작을 때는 얼마가 제일 작은 거야? 3x제곱이 t야. 근데 x가 0부터 2까지야. 그럼 언제 제일 작아? 1일 때. 좋아. 0제곱일 때. 제일 클 때는 그러면 구운 것도 알겠죠. 이렇게 해서 t의 범위를 잡고 치환할 거야. 근데 여기가 조금 이상해서 내가 한 번 더 쓰고 치환할게. 9의 x제곱도 3의 x제곱의 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3 곱하기 3의 x제곱이지. 근데 2가 있어서 6 곱하기 3의 x제곱으로 쓸 거야. 이렇게. 됐네. 치환. t제곱 마이너스 6t 플러스 4고 2차 함수 문제를 받겠죠.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바꿔주면은 이렇게 될 거다. 이렇게. 그러면 얘는 t가 얼마일 때, t가 3일 때는 최소값을 가져. 이 안에 포함되네. 그래서 최소값은 마이너스 5가 되는 거고, 최대값은 누가 되냐면 3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는 애니까 9대입한 거네. 그래서 36 빼기 5라서 31이 최대값이다. 이렇게 해서 구해주는 문제가 여기에 치환해서 찾는 건데, 조심해야 될 것은 아까 어디라고? 범위. 이 범위를 이렇게 바꿔가지고 찾아야 된다. 이 7번 문제는 시험 문제 아주 많이 나와요. 그래서 x의 범위를 t로 바꿔주면 t의 범위로도 바꿔줘야 되는 거고, 치환할 때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7-1번 문제 했고, 자, 2번 문제 하려면 이걸 풀면 돼. 혹시 기억나? 내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얘기했는데 산술 기하 평균이라는 걸 배웠어요. 그래서 양수 두 수에 대해서 a 플러스 b는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ab, 그리고 여기에 마지막에 단 유무는 이런 것도 배웠어요. a 부분과 b 부분이 같을 때 성립한다. 이런 것들이 산술기하 평균이라고 배웠다. 됐죠? 요거 까먹었으면 적어놓고 저기를 갈게요. 얘는 좀 이상해. 얘는 어려워. 그래서 아까 저거보다 얘가 더 중요해요. 얘네들은 뭘 할 거냐면 내가 치환을 이걸 할 거야. 왜 이걸 하냐면 여기에 안에 이것을 인수로 갖고 있거든. 그래서 얘를 t로 치환할 거야. 치환하는데 범위가 있어. 범위 찾는 것 때문에 얘는 2의 x제곱이고 얘는 2의 x제곱분의 1이거든. 그래서 둘 다 양수야. 그러면 산술기하에 의해서 크거나 같다 2배의 루트 둘이 곱하면 1 이렇게. 그래서 우리 t의 범위는 2보다 크거나 같은 범위다. 여기. 그 다음에 치환하기 위해서 보니까 4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은 얘네들 갖고 찾는 거야. 얘를 제곱해서 변형 공식 빼기 2배에 둘이 곱하면 얼마야? 1이야. 그래서 얘가 누구다? 4의 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그래서 얘가 t니까 우리는 t제곱 마이너스 2를 4x제곱 더하기 4의 마이너스 x제곱 대신에 쓸 거예요. 괜찮아요? 자, 그래서 여기다가 계속 풀이를 할게요. 자, 이쪽에다. 자, 여기는 지울 거니까. 자,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야, 얘는. 그 다음에 얘는 t니까 4t. 그래서, 완전 제곱꼴로 쓸 수 있구나. 그러면 t의 범위를 보니까 2보다 크거나 같아. 그 중에서 제일 작은 값은 그럼 t가 얼마일 때 제일 작아? 마이너스 2가 없어. 그치? 2보다 크거나 같은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거. t가 얼마일 때 제일 작겠어? 그러면? 이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생겼어. 아래로 볼록 마이너스 2일 때 마이너스 6이야. 근데 쟤는 2가 여기 있거든. 2보다 크거나 같은 쪽이니까 최소값은 t에다 뭘 대입한 거? 2 대입한 거야. 그래서 답은 최소값은
2를 대입하면은 16, 10 이렇게 나와. 괜찮아? 이 부분이 좀 빨리빨리 돼야 돼. 완전 제곱식으로 하는 거랑 그 다음에 범위 잡는 거. 범위에 맞춰서 최대 최소를 찾는 거다 라고 하는 게 여기 있는 내용인 거고, 자, 지수함수 이제 최대 최소 다음에 지수함수의 활용 단원 중에 첫 번째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이에요. 그래서 미지수의 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을 줄여서 지수 방정식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자, 얘네는 케이스 분류를 좀 해줘요. 크게 뭐냐면은 첫 번째 유형은 이런 게 있어. 밑이 같을 때 방정식이니까 해를 구하는 거거든. x값을 구하는데 이런 느낌이야. a에 fx제곱이 있어. fx는 다항식인 거고 a는 미지수라고 생각하면 괜찮아. 근데 밑이 같다고 해도 밑은 a로 같은데 얘가 gx야. 그럼 이 방정식이 성립하려면 누구랑 누가 같아야 돼? 그래, 이거는 뭐 뻔한 거지. fx랑 gx가 같아서 여기서 뭘 구하는 거야? x는 뭐랑 뭐가 난다 이렇게 부르시면 되겠지. 이게 첫 번째 유형이야. 근데 얘를 밑이 우리가 정해진 사실은 미지수라고 얘기했지만은 알고 있는 숫자일 수도 있어. 숫자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고, 미지수는 우리 x 값을 구하는 거거든. 근데 밑이 같을 때 조금 어려운 건 뒤에 다시 얘기를 하고, 두 번째로 넣은 거 할게. 그래서 뭘 할 거냐면은, 자, 반복되는 식을 치환하는 거야. 대표적으로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더라.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차 방정식처럼 풀어나가는 것을 우리가 치환을 이용하더라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어려운 것은 문제 풀어보고 갈게요. 필수예제 1번 보고 갈게요. 필수예제 1번을 보면은 얘는 그냥 뭐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지금 바로 봤을 때는 밑이 같은지 다른지 알 수 없지. 하지만 고칠 수 있잖아, 얘를. 얘는 2의 x제곱 마이너스 8이고 얘는 2의 2x제곱 괜찮아? 밑이 같으니까 지수에 있는 애들끼리 어떻다? 같다.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이라서 해 바로 구할게. 해는 4 또는 마이너스이다. 뭐 어렵지 않지, 밑이 같을 때? 아마 치환하는 게 어려울 것 같아. 제가 아까도 좀 치환하는 게 어려워했었던 것 같은데 4의 x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6은요. 자, 우리가 구해줄 건 누구라고 그랬냐면 x의 값을 구하는 거야. 그런데 내가 치환할 것은 2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보여. 그래서 t로 먼저 바꾸면 4의 x제곱 혹시 t제곱 괜찮아? t제곱 마이너스 이거는 아까 전에 했던 거다. 2 곱하기 x 2의 x제곱이라서 6t 마이너스 16은 0이라서 우리 이거 28 되네. 28 마이너스 플러스. 그래서 t는 여기 쓸까? t는 마이너스 2 또는 8인데 이렇게 쓰면 안 되지. 안 되지. 왜? t값 구했잖아. x값 구해야 되거든. 2의 x제곱이 마이너스 2하고 8이 나와요. 근데 생각해봐. 2x제곱은 음수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지. 얘는 안 나와. 그래서 우리 처음에 사실은 치환할 때 뭘 알 수 있냐면은 t가 0보다 크다라는 걸 알 수 있어. 그래서 음수 나왔으면 지워버리고 밑이 같으니까 x는 얼마다? 3이다. 이렇게 해서 치환하는 문제가 두 번째 유형이었어. 세 번째 유형이 어렵다고 그랬잖아. 세 번째 유형은 여기 올게요. 세 번째 유형은 뭐냐면은, 자, 이제 이렇게 있어. 밑에도 지수가 있는 거야. 미지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생긴 거야. 이렇게 생긴 거. 예를 들면 이거 x의 fx랑 x의 gx가 같대.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 돼? xx 같으니까 지수끼리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아. 처음에 fx랑 gx랑 같다 해도 되고, 또 뭐가? 얘네가 얼마여도 항상 같을까? x가 1이어도 지수가 뭐가 오든지 간에 상관없이 항상 1이어도 같아.
그래서 나는 요거를 얘는 그냥 x로 나오지만 어떤 문제를 보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이렇게 나오거든. 그래서 얘는 뭐라고 쓰냐면 나는 얘를 위치 1일 때도 성립한다라고 많이 써줘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치환하는 게 또 있더라라는 거. 요렇게 해갖고 밑에 미지수 포함한 거 요것만 조심하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똑같으니까 괜찮을 것 같아. 그래서 필수 예제 또 요것도 3번으로 바로 갈게요. 미안해요. 하나 빼먹었다. 진짜 중요한 거. 이거 하나 빼먹었어. 미안해. 진짜 중요한 거. 이건데, 미안. 이건데, 이거 하나 빼먹었다. 얘네들 같으려면 뭐가 같아야 될까? 일단 A랑 B랑 같아도 되고 또 있다. 이거 찾아내면 이것 때문에 선생님 생각났어. 또 뭐 있을까? 같은 게 또 있다고요? x가 뭐일 때 얘는 둘이 같아진다? 잘 생각해봐. X가 지수가 뭐가 되면은 그렇지 지수가 1일 때 해를 찾는 거야. 아주 중요해. 이거 갑자기 떠올라가고 안 하면 빡빡했어. 그래서 미지수를 포함하긴 하는데 뭐 물론 얘네들도 미지수로 같은 거고 지수가 뭐야? 0이어의 진로 같은 거죠? 0으로 같을 때 됐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해를 구하는 거다. 자, 그래서 여기에까지 해서 이 문제를 보면 자, 지금 좋아. 해를 구하래. 그러면 지수끼리 일단 같아. 그럼 요 문제인가 봐. 그러면 여기에 해는 일단 x 플러스 2가 4가 나와도 성립하고 또 x 마이너스 1이 뭐가 나오면 된다고? 0이 나오면 된다고. 아까 이거 잘못 얘기했죠. 그래서 x는 2 또는 1이다.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2번도 바로 봅시다. 62쪽이에요. x-1에 x제곱하고 그 다음에 x의 제곱이네요. 그 다음에 x-1에 3 플러스 2x x는 1보다 크다고 문제 써져 있어. 그래서 내가 지금 얘네가 같아? 그럼 제일 쉬운 것부터 x-1이 뭐가 되면 1이 되면은 뭐가 되든지 간에 지수에 상관없이 같아져. 요거랑 또 하나는 x제곱이랑 누구랑 같으면 돼? 3 플러스 2x랑. 그래서 여기서 x는 2 그리고 얘는 넘어가면은 이렇게 나와서 x는 뭐 또는 뭐다? 3 또는 마이너스 1. 거리해야 될 거 찾았지? 1보다 크대. 그래서 답은 2하고 3이 정답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찾는 게 방정식을 이용하는 거고. 자, 필수예제 4번. 아주 많은 별표가 필요하네요. 자, 필수예제 4번. 쓰셔줄게 이거 일단 안 지웠어 이거. 자, 4-1번은 뭐냐면은 근거계수의 문제 문제예요. 왜? 두 근을 알파 베타래. 그럼 두 근은 누구의 값이냐면 x의 값이거든. 근데 이 문제 아까 어떻게 풀라고 그랬어? 치환 3의 x제곱을 t로 치환하는 거다. 그러면 치환하는 방법은 알겠어. 근데 이 x의 값이 알파 베타인 거야. x의 값이 알파 베타인 거야. 그러면 t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 볼게. 자, 9의 x제곱은 t의 제곱. 자, 아까 이거 또 했었지. 이거는 15t 괜찮아? 그 다음 플러스 27은 0이다 해서 인수분해하면은 이거 뭐야? 3, 9, 27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지? 안 되는 게 맞아요. 안 되지? 그러면 뭘 생각하냐면은 그럼 근은 이거다. 여기에 두 근은 알파야 베타 아니지. 여기에 두 근은 뭐냐면은 3의 알파랑
알겠죠? 여기가 알파 베타니까. 근데 구하라는 것은 알파 플러스 베타다? 우리 근각계수관계 써야 되는 것도 알겠어. 그러면 알파하고 베타가 더하기 되려면 두 근에 뭘 쓰면 돼? 곱을 쓰는 거야. 근각계수관계 두 근의 곱. 두 근의 곱은 3의 알파 제곱 곱하기 3의 베타 제곱은 근각계수관계 A분의 C, 그래서 27이 되는 거고, 얘는 정리하면 3의 알파 플러스 베타가 3세제곱이라서 답은 3다. 이렇게. 그래서 2차 방정식 문제로 왔다가 근각계수의 관계로 넘어가는 거야. 자, 아까 선생님 당황했던 건 뭐야? 근이 안 나왔어. 그리고 당황했지. 그래서 선생님 생각한 게 근각계수의 관계 문제였나 봐. 그래서 다시 보니까 두 근을 더하래. 근데 두 근의 더하기는 여기서는 두 근의 곱이니까 근각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알파 플러스 베타를 구하자. 이게 여기 문제고요. 자, 2번이 그냥 지울게요. 이거는 어차피 풀이에 똑같은 거니까. 얘가 수상에서도 좀 어렵게 나왔던 문제. 자, 이걸 보고 뭐라고 했냐면은 근의 분리, 근에 관련된 얘기를 계속 하는 거야. 두 실근이 가진데 서로 다른 두 실근 떠오르는 게 뭐야?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질 조건. 그렇지, 판별식이 0보다 크다. 이게 일단 첫 번째야. 자, 그 다음에 이제 치워내야 되는 건 알겠어. 뭐가 반복되니까 2의 x제곱. 그러면 우리 2의 x제곱을 치워냈단 말이야. 그럼 t는 항상 뭐보다 크냐면 0보다 크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 대입할 거야 이제. 그러면 첫 번째는 t제곱, 여기는 2 앞에 써서 마이너스 2에 a 플러스 1t, a 플러스 7은 0이다 이렇게 할 거야. 그러면 이제 여기서 조건이 뭐가 더 생겼냐면은 t가 뭐냐면 이제 여기에 근이지. 그럼 t는 항상 양수란 말이야. 그러면 또 두 근의 합이 양수다. 이거랑 두 근의 곱도 양수를 활용할 거야. 그치? 왜 둘 다 근이 양수니까. 그래서 근각계수의 관계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2의 a 플러스 1도 양수, a분의 c도 a 플러스 7이지 그것도 양수가 나오고, 첫 번째 써놓았던 거 이게 두 번째 조건인 거고, 첫 번째 조건은 판별식, 짝수 판별식 쓸까요? b 다시 제곱 a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그래서 부등식 문제예요. 여기서부터. 자, 이제 해를 빨간 색깔로 표시합시다. 2는 필요 없고 a는 마이너스 1보다 크다, a는 마이너스 7보다 크다. 둘의 공통부위 찾는 거야. 자, 얘 풀어봅시다. 전개 a제곱 플러스 2a인데 마이너스 a라서 플러스 a, 플러스 1인데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6 이렇게 돼요.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3 x가 왜 나와? a 플러스 3 a 마이너스 2가 0보다 커서 이거의 해는 a는 마이너스 3보다 작고 a는 2보다 크다. 부등호 공통 범위 찾는 거예요. 먼저 구했던 거 마이너스 7보다 뭐하다 그러냐면 크대.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여기 있을 거야. 마이너스 1보다도 크대. 여기는 마이너스 3만 이쯤 있을 거야. 얘보다는 작고, 2는 어디냐면 여기 있어. 2보다는 크대. 그럼 공통으로 포함된 건 어디야? 여기 3개. 그래서 답은 A는 2보다 크다가 여기에 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많이 어렵거든요. 고1 때도 이 부분에 나왔으면 많이들 어려워하는 부분이었어갖고 선생님들도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데, 이게 이제 수1이랑 또 겹쳐지기 때문에 더 어려워져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준비를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방정식 문제는 여기까지가 되는 거고, 자, 이거 필기 좀 할게요. 책에 안 나와 있네요. 어디다 적냐면
60이 아니라 59쪽 거기에 지수의 미지수를 포함한 방정식의 풀이라고 해갖고 쓰고 부등식 풀이도 써야 되니까 거기 비워두고 다 적었으면은 개념 체크 1번 좀 해볼게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 함수의 활용 부분인데 지난 시간은 지수 방정식에 대해서 얘기를 좀 했었고 오늘은 지수 부등식 차례인데 방정식 할 때도 우리 처음부터 시작하는 게 뭐였냐면은 유형을 나눠줬었거든. 방정식 푸는 방법. 부등식도 마찬가지야. 얘네는 풀이 방법이 자 얘도 똑같이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는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면은 요런 풀이야. a의 fx 제곱하고 a의 gx 제곱이 있는데 얘가 더 크거나 같대. 이걸 해를 구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은 이 a는 밑이거든. 우리 밑에 따라서 이건 대소관계이기 때문에 크기가 바뀐다? 중요한 거야. 이 a가 0하고 1 사이일 때는 작은 값이 지수에 있는 게 작은 값이 큰 거기 때문에 여기에서 해를 구하는 결과는 fx하고 gx하고 누가 더 커야 되냐면은 fx가 더 크거나 같으면 돼. 자, 감소함수기 때문에 지수가 작아야지 지수가 작아야지 큰 수가 되는 거지. 근데 얘가 크다고 그랬으니까 gx가 fx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밑에 따라서 우리가 대소관계 부등호가 바뀐다는 거고 a가 1보다 크면은 그러면 원래대로 부등호 방향이 바뀌지 않고 지수가 크면 그 값이 크더라. 그래서 요 밑이 같을 때는 우리 밑이 0하고 1 사이에 1보다 클 때에 따라서 부등호 방향이 바뀌기도 하고 바뀌지 않기도 하다. 이게 첫 번째 유형이고 두 번째는 똑같아요. 치환하는 거야. a의 x제곱을 t로 치환해. 근데 t는 항상 0보다 뭐 크다. 이렇게 해갖고 우리가 부등식 문제도 마찬가지 치환을 통해서 해를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게 두 번째 유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유형은 여기서는 조금 특이한 거 얘기를 할 거야. 밑을 갖게 해서 이렇게. 자, 세 번째는 뭐냐면은 이렇게 생긴 거야. 미지수가 있어. 밑에 미지수가 지수에 있는 거야. 미지수가 지수에 있어. 그럼 미지수가 지수에 있다는 얘기는 이런 거지. x의 fx 제곱하고 x의 gx가 있는데 얘네들 대소관계를 이번에 이쪽으로 크대 라고 얘기를 한다면 얘네들도 꼭 나눠줘야 될 게 뭐냐면은 얘네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야 돼. 이 x가 미치기 때문에 0하고 1 사이인지 그렇게 해서 해를 fx가 gx랑 비교했을 때 누가 더 커야 된다? 부등호 방향이 얘는 그러면 바뀌게 돼. 0하고 1 사이는 이렇게 바뀔 거고 그리고 조심해야 될 것은 얘네 둘의 해를 구한 다음에 공통범위 찾아줘야 돼. 여기도 그 다음에 x는 1보다 클 때는 fx하고 gx를 비교해서 fx가 큰 해를 구해서 마찬가지 여기 두 개도 공통범위를 구해야 되고 가장 중요한 것은 x가 1일 때야. x가 1일 때 쭉 이어서 오는 거야. 여기서 x가 1일 때 성립하는지 봐봐. 그럼 얘는 성립하지 않지. 부등호가 없기 때문에 요거 그 다음에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은 또 하나 이렇게 가자. fx하고 gx가 둘 다 뭐가 되면 되냐면은 0이 되는 x값이 있는지 0제곱 0제곱이 되면 똑같이 1인데 이거 성립 안 하네요. 여기는 얘는 제외할게요. 등호가 없기 때문에 얘는 빼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세 가지로만 네 가지인가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해서 우리가 케이스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돼. 밑을 내가 직접 나눠야 되는 거고 얘는 a가 주어져 있는 거기 때문에 얘는 알고 있는 사실이고 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직접 나눠서 해를 구해봐야 된다. 요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를 또 하나씩 좀 볼게요. 그러면 필수 예제 5번이야. 5번에 1번은 이렇게 되죠. 자, 얘네는 밑을 갖게 할 수 있지. 어떻게? 27은 3의 세제곱이고 x 플러스 1제곱이고 자, 9분의 1은 3의 몇 제곱이야? 9분의 1은 3의 9분의 1은 3의 마이너스 2제곱 됐지. 근데 이거 잘할 수 있지. 네,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3x 플러스 3이 되고 지수는
얘는 3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가 돼서 밑이 지금 1보다 어떤 거야? 1보다 크기 때문에 요 밑에 상황. 그래서 3x 플러스 3이 마이너스 2x 플러스 2보다 어떻다? 크다. 넘어가면은 5x가 될 것이고 넘어오면 마이너스 1이라서 x는 마이너스 5분의 1보다 크다가 여기에 해가 될 거다. 그게 5번에 1번 밑을 갖게 할 수 있을 때 풀이 방법. 두 번째 것도 보면은 밑을 갖게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자, 밑이 지금 얼마로 갖게 할 수 있냐면은 4분의 1로 갖게 할 수 있겠네. 자, 우변에 있는 것을 바꿀 수 있어. 얘는 4분의 1의 x제곱이고 얘는 4분의 1의 제곱이거든. 거기에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4가 있는 거야. 이렇게. 자, 그래서 얘는 전개점 이거 2배로 해주면 될 거고 밑이 4분의 1이야. 0하고 1 사이일 때는 x제곱하고 2배 해준 이식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되는 거다. 왜? 밑이 0하고 1 사이라서. 얘가 넘어오면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8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이거 2차 부등식 푸는 거 할 수 있지. 얘는 요거다. 이렇게 해서 위치 같을 때 푸는 방법이 필수 예제 5번인 거고. 자, 필수 예제 6번 볼게요. 치환하는 문제. 선생님. 응. 저거 그 5번 이동 있잖아요. 저거 그 그냥 2로 밑 같게 하면 안 돼요? 상관없어요. 아, 근데 어차피 4분의 1로 만들 수 있어서 그냥 4분의 1로 그대로 간 거야. 자, 첫 번째 문제는 부등식 요거 치환해야 되는데 치환할 때는 반복되는 식이 보일 거라고. 여기서는 2의 x제곱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4의 x제곱은 그러면 2의 x제곱을 뭐 하면 돼? 제곱. 그렇지.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3t 플러스 2가 0보다 큰 거고 요거는 해를 구하면은 이렇게 되니까 t가 1보다 작거나 t가 2보다 크는 해를 구할 수 있고 t는 뭐였냐면 2의 x제곱이거든. 그래서 이렇게 바꿔줘야 돼요. 그럼 아직 끝난 게 아니죠. x의 범위를 구해야 되는데 1이라고 하는 값은 여기는 2의 0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요건 1제곱이니까 x의 해는 뭐냐면은 우리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x는 0보다 작고 여기는 x는 1보다 큰 게 여기에 해가 될 거다 라고 하는 게 치환해서 풀어나가는 문제이다.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 자, 치환할 때 반복되는 식이 바로 안 보여서 좀 정리를 하고 갈게. 얘는 3분의 1의 2x제곱이 되는 거고 얘는 제곱을 먼저 주면은 3분의 1의 x제곱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치환해야지. 3분의 1의 x제곱을 t로 그러면 t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6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2하고 3에서 얘네들은 인수분해해서 근 구해주면은 t는 마이너스 2보다 크거나 같고 3보다 작거나 같더라. 이렇게. 근데 조건이 있었어. 어떤 조건이냐면 내가 여기 지금 빼먹었는데 t는 항상 영수야.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고 0보다 큰 것 중이니까 얘는 0보다 크고 같을 순 없고 3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끝이 아니라 t 대신에 원래 거 3분의 1의 x제곱을 대입하자. 3. 그 다음에 얘는 이렇게 쓸까? 3분의 1, 0은 쓸 수 없네. 0 이렇게 써야겠네. 이렇게 돼. 따라서 여기에 해는 누구만 보면 되냐면 얘만 보면 돼. 얘는 항상 0보다 큰 거니까 상관없고 3분의 1의 x제곱하고 자 3은 어떻게 쓸 거냐면 3분의 1의 몇 제곱이랑 쓰면 똑같겠어? 마이너스 좋았어. 그래서 x하고 마이너스랑 누가 더 커야 돼? 마이너스 이 크면 안 되지. 왜? 3분의 1이니까 0하고 1 사이에서는 부등호 방향이 바뀌더라. 그래서 답은 뭐해?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좀 잘 살펴봐야 된다. 밑이 0하고 1사이인지 1보다 큰지 이걸 좀 잘 살펴봐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7번, 8번 다 할 건데 7번, 8번도 좀 어렵네요. 그러니까 뭘 생각을 자꾸 해야 되냐면 내가 이 풀이 맞춰서 지금 풀이를 하고 있으니까 얘를 자꾸 생각해야 돼. 어떻게 풀어야 되냐? 이번에는 세 번째 해당하는 거야. 세 번째 이거. 자, 그럼 이거는 뭐에 따라서 바뀔 거냐면은 요 x에 따라서 바뀔 거야. 이 x가 1보다 클지 0하고 1 사이일지. 그래서 나는 1보다 클 때부터 하자. 그러면 2x 플러스 5하고 3x 마이너스 2하고 누가 더 커야 돼? 왼쪽 오른쪽. 1보다 크면 밑에 거야. 부등호방이 안 바뀌고 그대로 이렇게 된다. 그래서 넘어가면 x, 넘어가면 7이라서 자, 얘랑 무슨 범위? 공통범위 찾아야 돼. 1보다 크면서 7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에는 이렇게 써줘야 된다. 이거 하나. 두 번째 케이스. x가 0하고 1 사이일 때야. 그러면 이번에는 얘 방향이 바뀔 거다. 이렇게. 그래서 같은 방법으로 넘어가면 x, 7 이렇게 돼요. 그래서 7보다 큰 건데 얘랑 공통 범위가 있어 없어? 없지. 얘는 0하고 1 사이고 얘는 7보다 큰 거니까 여기서는 해가 없다. 이렇게 하면 돼요. 세 번째는 뭐 해야 되냐면 x가 1일 때인데 1 대입하면은 1 이렇게 되는 얘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해는 얘만 된다. 1 대입하면 1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해는 1보다 크고 7보다 작은 수만 여기에 해가 될 거다라고 하는 게 필수이제 7번이라서 그래서 밑이 미지수가 있으면 내가 이렇게 직접 범위를 나눠야지만이 되고 중요한 것은 1일 때 꼭 해야 된다. 밑이 1일 때 그렇게 하면 될 거고요. 8번 자, 이 문제는 좀 별표 좀 칠게요. 얘는 중요하죠. 얘는 또 수학상 내용하고 겹치지. 자, 이건 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이거를 치워내야 되는 건 알겠어. 2의 x제곱을 t로 치워내야 되겠어. 그래서 t제곱 마이너스 2의 세제곱은 8이라서 8t 플러스 k가 0보다 크대. 자, t는 지금 무슨 수냐면 양수야.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다른 말로 하면 t가 0보다 큰 모든 수 중에서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얘는 지금 아르르 블록이거든. 그게 자 0일 때 대입하면은 얘는 0이 어디 있냐면은 여기 있을 거야. 왜 이렇게 있냐면 얘를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는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지. 이렇게. 그래서 뒤에 마이너스 16 플러스 k로 해줘서 꼭지점의 좌표를 찾은 거야. 여기고 여기는 4. 그래서 y축은 여기가 될 거고 x축은 여기 있어서 이런 그림이 돼야지만이 성립할 거고 0보다 큰 쪽이니까 이 범위만 해당하면 돼요. 여기는 k가 될 거고 따라서 이게 0보다 크거나 틀리면은 마이너스 16 플러스 k가 0보다 크거나 같으면 되는 거고 마이너스 16 넘어와서 k는 16보다 크거나 같으면 항상 얘를 만족시켜준다. 그게 여기에 해가 될 거예요. 그래서 필수예제 8번과 같은 문제가 시험 문제에 굉장히 많이 나오고 지금은 뭐 단순하지만 좀 더 어렵게 시험 문제는 바뀌어서 나올 수 있어요. 뒤에 9번도 있네요. 9번까지 합시다. 필수예제 9번은 자 128만원짜리가 매년 25% 할인된대. 그러면 헤이 눈 감고 있으면 어떡해. 54만원 1대1로 하는데 눈 감고 있으면은 나 누구랑 수업하니. 54만원이 되려면은 자 54만원이 된다 그랬죠. 몇 년 후인지 물어봤네. 그래서 내가 뭘 할 거냐면은 128만원이야.
근데 거기에 내가 1년이 지나면 25%는 몇 분의 몇이야? 100분의 20. 4분의 1이지. 4분의 1씩 줄어드는 거야 이렇게. 근데 1년에니까 2년 지나면 제곱, 3년이 지나면 여기에 세제곱씩 줄어들어. 그럼 이게 54만 원이 된대.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정리를 좀 해보면, 잠깐만. 자, 4분의 1씩 줄어들면은, 틀렸죠. 이게 아니지. 4분의 1을 줄어든 가격인 거고, 남는 가격은 4분의 3인 거죠. 이거 잘 생각해야 되죠. 그죠?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더 정확하게는 1-4분의 1이야. 줄어드는 금액 제외하고 남는 금액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걸 나누면은 4분의 3의 우제곱은 128분의 54예요. 자, 약분 6, 9, 54, 6, 2, 6 어때네? 뭘로 나눠지나? 3? 3으로 나눠주면 18. 3으로 나눠주면은 안 나와. 언제는 2밖에 안 되네. 이 문제 맞아? 자, 2로 나누면, 자, 128만 원, 54만 원 맞나요? 문제? 네, 그것도 맞네요. 자, 계산하면 이제 64분의 27이에요. 아니, 바로 나오네. n이 얼마면 돼? n 몇 제곱하면은 이렇게 돼? 세제. 뭐 이거 어렵겠나요? 답은 3년 뒤에 54만 원이 된다. 이게 정답이에요. 그렇죠? 여기까지가 부등식 내용이고요. 지금부터는 좀 이제 프린트에 있는 문제 좀 하나씩 풀어보고 하도록 할게요.